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음력 4월 8일, 양력 5월 15일은 부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이날은 부처님이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선언을 한 날이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국의 특색 있는 사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해외로 유출됐던 석가모니 사리가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리는 본래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 영구 봉안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님이 사리구를 열자 사리기 5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사리기 안에는 석가모니 사리와 석가모니 이전에 부처인 정광열의 가섭열의 사리, 그리고 고려 스님인 지공선사와 나홍선사의 사리가 각각 담겼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해외로 반출돼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됐다가 최근 약 100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리들입니다. 1939년 그 일본에 의한 도굴로 이제 반출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일본인 상해 고미술 상에서 이제 보스턴 미술관에서 이제 구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공선사와 나홍선사는 양주 회암사 창건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지공선사는 그 1326년부터 28년 사이에 이제 고려에 오셨었는데 여기다가 사찰을 세우면 불법이 크게 흥할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회암사의 중창에 그 계기를 마련한 스님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지공선사의 제자이신 나홍선사께서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회암사를 중창하게 돼서 사리들은 현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임시보관 중인데요. 오는 19일 회암사지에서 봉안 법회를 한 뒤 이곳 회암사에 영구 봉안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반환된 사리들이 고려 후기 양주 회암사 사리탑에 봉안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양주시는 사리의 회암사 영구 봉안이 당시 사찰터인 회암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의미가 크다고 말합니다. 회암사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돼 있습니다. 양주 회암사지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제고하고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진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는 21일부터 3주 동안 양주시립 회암사지 박물관에서는 사리를 직접 볼 수 있는 특별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강원도 양양 낙산사는 강화도의 보문사 남해 보리암과 함께 전국 3대 관음성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동해가 바라다 보이는 절벽 위에 우뚝 솟아서 불교 신도뿐 아니라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천년사찰 양양 낙산사의 매력을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쪽빛 동해바다가 바라보이는 절벽 위에 작은 암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낙산사의 기도처인 홍련암입니다. 낙산사는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기도 끝에 관세음보살을 만나 창건하게 됐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입니다. 서기 671년 처음 지어져 역사는 무려 134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도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4월 초파일 이제 다가오니까 4월 달에 삼사를 한번 밟으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사찰에는 불교 신도뿐 아니라 일반 관광객의 발길도 끊이질 않습니다. 저마다 작은 촛불에 가족의 건강과 안녕, 사랑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In Europe, usually we have a church, which is a single building, but in Korea, the temple is made from many different buildings in a complex. So I like that I can walk around them, feeling in peace with the temple and the nature and the mountain. 경내 가장 높은 곳에는 낙산사를 상징하는 해수관음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해수관음상은 높이가 16m에 달하는 화강암 불상인데요. 반대쪽을 보시면 푸른 동해바다와 함께 멀리 양양 낙산해수욕장이 시원스레 펼쳐져 있습니다. 낙산사 보타전에서는 연불과 기도가 한창인데 전강 내에는 관음상 1,500좌가 모셔져 있습니다. 관음보살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으로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한다고 전해집니다.
낙산사는 관음 성지로서 불교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종교를 넘어 모든 국민들과 나아가서는 전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힐링의 명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동해안 시대를 준비해서 종교와 상관없이 국민과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5년 동해안 대형 산불의 아픔을 겪었던 양양 낙산사. 어느덧 천년고찰의 옛 모습을 되찾으며 불교 문화재이자 동해안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경북 영주시 소백산 자락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인 부석사가 있습니다. 전 인류가 함께 보호해야 할 가치를 인정받은 그야말로 세계의 보물입니다. 우리나라 사찰 건축의 극치로 꼽히는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웅장하면서도 인자함이 느껴지는 불상.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흙으로 빚은 소주 불상으로 가장 크고 오래됐습니다. 불상을 모신 무량수전의 기둥은 가운데 배 부분이 더 굵습니다. 멀리서 봐도 건물을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배흘림 기둥입니다. 마당에선 팔각석 등의 멋스러운 형태와 정교한 조각도 눈을 떼기 힘듭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국보로 몸만 돌리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석탑과 누각, 종각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되게 웅장하면서도 다른 사찰보다 되게 많이 거대하다, 웅장하다, 그러면서도 되게 견고하다. 목조 건물이 되게 좀 멋있더라고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영주 부석사, 국보 5건과 보물 9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건 등 지정문화재만 16건을 보유한 사찰로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적 가치가 넘쳐납니다. 절을 창건한 의상대사를 모신 조사당과 내부의 벽화 역시 국보로 지정됐고, 방랑시인 김삿갓이 극찬한 태백산맥의 절경은 계절과 시간마다 모습을 바꾸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애틋한 사랑의 창건설화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사찰이기도 하고요. 노천박물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화려함과 단아한 아름다움의 조화가 방문객들을 사로잡는 부석사. 곳곳에 새겨진 역사와 이야기가 넘쳐나는 세계의 보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해 전국 사찰에는 연등이 불을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사찰에서는 매년 연등축제를 개최해서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을 가득 채운 수만 개의 연등. 어둠이 내려앉자 형형색색 빛을 내는 보석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의 3대 사찰 중 하나인 삼광사에서 연등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찰로 진입하는 계단은 연등 터널이 됐고 넓은 광장은 연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서로운 영물인 용은 불을 뿜어 세상에 나쁜 기운을 태우고 연꽃이 만개하자 자비로운 부처님이 속세에 현신합니다. 사찰 내 모든 건축물은 물론 작은 길도 연등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쁜 장소로 꼽혔다는데 그럴 만한 것 같아요. 10년 만에 왔는데 진짜 여전히 이쁘고 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네요. 좀 웅장하기도 하고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색다르고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는 계단이 되게 웅장해서 이쁘고 되게 구경 잘하고 가겠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보는 연등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둘 불을 밝힌 연등이 사찰과 어울려 장관을 이룹니다. Я здесь впервые,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это место, очень красивые инсталляции дракона и вот лотоса тоже очень красиво. Вот, спасибо, что сделали такую красивую инсталляцию и очень красивое место. 지난 2012년 미국 CNN이 선정하는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50선에 선정된 삼광사 연등축제는
매년 음력 4월 초파일 20일 전부터 불을 밝힙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남 의령군에는 동굴 안에 석가모니 불이 자리하고 있는 이른바 동굴법당이 있습니다. 바로 일붕사 이야기인데요. 신라시대 삼국통일에 기여한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첫 요새지이기도 한 봉황산에 있는 사찰입니다. 김수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웅장한 기암절벽을 따라 한 사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 봉황산의 일붕사입니다. 일붕사의 전신은 원래 신라 성덕대왕의 이름을 딴 성덕사입니다. 그런데 자주 불이 나면서 이 대웅전의 위치가 지금의 동굴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당시 일붕 서경보 스님이 불이 나는 것은 산의 전기가 너무 강해 동굴을 파야 한다며 대웅전과 무량수전 두 개의 동굴 법당을 만든 겁니다. 그때 사찰명도 일붕사로 바뀌었습니다. 대웅전의 넓이만 1260제곱미터, 높이도 8m에 달합니다. 동양에서 가장 커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교인 분들도 오시면은 너무나 편안하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편안함을 아늑함을 느꼈던 그것과 이제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붕사를 조금 더 둘러보면 연못 속 암자인 서담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세 아래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내며 빼먹지 말아야 할 명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국토 최남단인 땅끝에 있는 해남 대흥사는 서산대사와 초이선사 등 유명한 승려를 배출한 승보사찰로 불립니다. 대흥사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돼 전통 사찰 건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천년고찰 대흥사의 모습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 최남단에 있는 해남 대흥사입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불자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저마다 건강과 평안, 가족의 화목 등 소원을 빌며 부처님의 지혜가 가족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며느리가 지금 이제 잉태를 했기 때문에 그 태명이 턴턴이에요. 턴턴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기를 빌면서 방문했습니다. 대흥사는 전통적 사찰 건물과 불심을 닦는 수행, 생활 등이 무형 가치로 인정받아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해남 대흥사 입구에 들어서면 부처님이 누워있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불자들이 산을 보고 합장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대흥사는 신라시대 때 천년수 앞에 만이람이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터를 잡게 됐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서산 스님의 옷과 그릇이 전해지면서 정조가 서산 스님과 유정 스님, 처영 스님의 영정을 봉안한 표충사를 세우자 1,500여 명의 스님이 대흥사에 거주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큰 공로를 하셔서 이제 정조대왕의 친필이 쓰여진 현판이 걸려진 표충사가 대흥사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서 산속의 보물로 불리는 해남 대흥사. 관광객과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음속 평안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네, 부처님 명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와 달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이 같은 말씀처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